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렇다 보니 이제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동할 때, 잠깐 쉬는 순간 등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주의력과 건강,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예 못 쓰게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정서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유아동층에서 스마트폰을 과하게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 전체의 25에서 2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입니다. 이 중에서 3에서 4%는 고위험군, 21에서 23%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성별로 보자면 남아가 여아 대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나이대에서는 6에서 9세가 3에서 5세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정서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시다.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경험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가장 높았고 무기력하거나 우울하다, 불안하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무기력, 불안감, 우울감을 일반 사용자들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이지요. 그 다음은 대인관계 경험입니다. 대인관계 경험 조사에서는 주위 사람과 대화나 만남이 줄었다가 가장 높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나 변명을 한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인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정서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삶의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일반 사용자들보다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학업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모두 과의존 위험군이 일반 사용자들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데이터도 살펴볼까요? 다음 표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스마트폰 의존성 측정 문항입니다. 이 표 중 현저성을 봅시다. 다른 일에 집중이 어려움, 문항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적 결과도 볼까요? 가족과 다툼, 업무, 학업 수행 어려움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즉, 스마트폰 과의존은 주의력 저하, 관계 갈등, 학업 저하를 동시에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쁜 영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계속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설문지는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의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설문지입니다. 이 설문지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요인으로 3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입니다. 조절 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계속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과를 볼까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유아동에서는 조절 실패가 2.78점, 현저성이 3.1점, 문제적 결과가 2.65점으로 현저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조절 실패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가장 큰 요인인 현저성에서 다른 것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문항기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큰 요인인 조절 실패에서는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으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다. 문항이 가장 높고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마무리하지 않는다. 문항이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역시 다른 데이터도 봅시다. 전에 보았던 아동 종합 실태 조사의 의존성 측정 문항입니다. 이 표의 조절 실패 요인에서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이 다른 문항에 비해 그렇다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종합하자면 스마트폰이 다른 모든 활동보다 재미있고 사용을 스스로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어떤 콘텐츠에 빠지는지 알아봅시다. 다음 그래프는 유아동의 과이 존 위험군이 이용하는 콘텐츠 상위 3개를 나타낸 것입니다. 영화, TV 동영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메신저와 관심사 검색이죠. 또 다른 데이터도 봅시다. 다음 설문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결과를 보면 공부 및 학습 목적 이외에 콘텐츠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채팅, 메신저,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중 특히 눈여겨볼 것이 있었는데 바로 숏폼 콘텐츠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숏폼이 온라인 동영상 시청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과이 존 위험군은 일반 사용자들에 비해 숏폼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이 존 위험군의 경우 일반 사용자에 비해 50% 이상의 숏폼 이용 비중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데이터도 볼까요?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과이 존 위험군의 경우 알고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숏폼을 반복적으로 장시간 시청한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숏폼의 위험성이 알고리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는 학습 목적 이외의 콘텐츠, 그 중에서도 영상 시청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런 영상 콘텐츠 중에서도 숏폼의 비중이 매우 높았지요. 숏폼은 보상이 빠르고 알고리즘이 반복 노출시키고 짧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과이존을 유발하는 강력한 콘텐츠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첫째, 스마트폰 과이존은 관계 단절, 정서 악화라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장 재미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셋째, 스스로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시간 조절에 실패합니다. 넷째, 숏폼 콘텐츠는 특히 중독성이 강해 과의존을 가속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을 토대로 해결책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장 재미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오프라인 활동을 스마트폰보다도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즉, 즉각적인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퍼즐을 잘 맞추면 즉시 칭찬을 해주거나 일종의 포인트를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오프라인 활동에 흥미를 느낄 테니까요. 다음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은 먼저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다음으로 정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관계를 회복시킨다면 정서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번은 꼭 가족 모두와 대면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특히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에는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일상적 루틴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좀 어렵다면 아이들과 같은 취미 활동을 해보면서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숏폼 콘텐츠는 특히 중독성이 강해 과의존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렇기에 숏폼은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숏폼을 10분간 시청했다면
긴 영상 콘텐츠나 학습형 콘텐츠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짧은 영상보다는 긴 영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억지로 뺏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매력적인 재미를 제공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숏폼 콘텐츠는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